넷플릭스 쪽에서는 콘텐츠 질을 높여서 10억을 주겠다. 굉장히 좀 많이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저희 그 미디어 시장에서 좀 영어로 표현하는 디스트럭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산업의 모든 사람들을 다 변화시키고 아마 이제 앞으로도 좀 한국 드라마라고 한다면은 그냥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막장 드라마 그런 것만 획일적인 드라마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콘텐츠, 다양한 소재의 드라마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세대 드라마 밸류 체인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그 제작한 드라마를 넷플릭스한테 바로 공급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경이 없어졌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예전에는 KBS, MBC, SBS에게만 공급을 해야지 우리가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글로벌 시청자들과 만나기 위해가 좀 넷플릭스를 찾아가면 되는 거고요. 또 종편 채널이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그 밸류 체인 구조가 달라지면서 저희 컨텐츠 역시 지금 많이 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한 몇 년 사이에 나온 컨텐츠, 한 3년 사이에 나온 컨텐츠를 본다면은 많이 업그레이드 됐을 거예요. 예전에 한국 드라마 같은 경우는 되게 좀 획일적이었다고 한다면 점점 좀 다양화되면서 새로운 컨텐츠들을 많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넷플릭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훌루라는 데가 있고 아마존이라는 데가 있고 유튜브라는 데 여기 사실 빼놨는데 유튜브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이제 컨텐츠를 필요한 곳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소위 말해 OTT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OTT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우리 그 컨텐츠 제작하는 업자들 입장에서는 좀 환경이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SK텔레콤 아시죠? SK텔레콤하고 한국 그 방송사들하고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툭수수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아마 옥수수 써보신 분들은 좀 계실 거예요. 그리고 툭이라는 서비스가 있었고 이거 두 개를 합치면서 툭수수라고 불렀는데 그런 툭수수도 OTT 플랫폼으로 만들려고 저희가 저희 나라에서 그 SK텔레콤이 굉장히 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이제 여기뿐만이 아니라 네이버나 카카오 아마 들어가실 텐데 거기서도 좋은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방탄소년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실황 같은 경우, 콘서트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런 기술적인 변화가 콘텐츠를 좋은 콘텐츠를 사는데 경쟁이 좀 붙었고 저희 초록별 미디어에는 조금 다소 그래도 좋은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콘텐츠가 점점 중요해지면서 저희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작가들을 어떻게 상대하냐예요. 사실 이 드라마 콘텐츠라는 게 처음에 작가를 잘 선택을 해야 돼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왜 드라마에선 작가가 중요하냐면은 영화랑 달라요. 영화는 그 스토리가 조금 안 좋아도 2시간 동안 그냥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가가지고 거기에 뭐 배우들이 있다, 배우 보는 맛으로 해서 2시간 동안 앉을 수가 있는데 드라마 같은 경우는 16부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16부작이라는 소리는 금요일이면 금요일, 목요일이면 목요일 그 시간에 사람이 TV 채널을 켜고서 거기에 앉아 있어야 돼요. 땡겨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지난번 스토리랑 이번 스토리랑 스토리의 연결성이 되게 중요해져요. 그래서 영화랑은 전혀 다르게 드라마 산업에서는 작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영화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감독이 중요하겠죠. 이렇게 뭐 감독이 어떻게 그것을 이끌어 나가느냐가 오히려 더 중요한
키 팩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 드라마 제작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작가들을 찾으러 다녀야 돼요. 좋은 글 있다 이러면 일단 줘보세요 라고 해서 이제 읽어봐요. 저희 다 읽어보고 좋은 작품이다 라고 하면은 오늘 계약을 하겠죠. 그 계약금이 굉장히 비싸요. 예를 들어서 회당 큰 작가들 같은 경우는 회당 1억씩 100회를 계약한다 이러면 100억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을 오늘 제가 지불을 해야 돼요. 100억이라는 금액을 지불을 하면서 100회에 대한 어떤 그 독자적인 권리, 익스클루시브 라이트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사오고요. 100회 동안은 저희가 제작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따오는 거예요. 근데 그 따올 때 그 비용이 많이 들겠죠. 100억 정도 들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16부작씩 100편을 만들려고 한다면은 6개의 드라마를 찍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한 번 찍고 2년 후에 한 번 찍고 뭐 이런 식으로 찍을 수 있는 권리를 사오는 겁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작가를 어떻게 계약하느냐,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작가분들이 대부분 다 그 창작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게 그 크리에이터 입장이다 보니까 좀 되게 독특하세요. 좋은 말로는 되게 세계관도 되게 독특하시고, 아무래도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생각 구조를 가지고 계시고, 그거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저희한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작가 계약을 먼저 하고 그 많은 돈을 주고 나서 그게 이제 저희가 컨텐츠를 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 2년 후에 작품이 나오겠죠. 나의 아저씨 같은 작품 나오고 킹덤 나올 거고 뭐 이런 작품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마지막 작품인데, 저희가 드라마 그 산업에서 되게 재미난 부분이, 저희가 만화로 있던 게 드라마화되고 또 이게 심지어는 이제 연극으로도, 뮤지컬로도 가려는 분위기가 있어요. 저희가 드라마 제작했던 거를 뮤지컬로 한번 만들어보자. 크로스 컨텐츠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콘텐츠를 이제 만들면서 우리의 이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 소비자들에게 찾아가겠다라는 전략으로 이제 웹툰과 웹소설 뭐 이런 쪽으로 드라마가 이제 드라마 비즈니스와 이제 어떤 접점이 찾아지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은 전 세계적인 걸 거예요. 아마 미국 드라마도 그렇고, 아마 중국에서 드라마 하신다는 분들도 그렇고, 일본에서 하신다는 분들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어떤 기술이 변화하면서 저희 콘텐츠 역시 제작하는 환경이 변화될까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정도로 저희 그 드라마랑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도 뭐 좀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 외에 또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여쭤봐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So our staff members will go around with mics. If you can raise your hand and have questions for him, please raise your hand, and one of our staff members will be giving the mic to you. 근데 제가 사실 뭐 여담으로 얘기하면은 한국에서 자랐던 거랑 이제 미국에서 자란 거랑 이제 둘 다 있는데, 미국에서 가서 느낀 점 중에 하나가, 질문을 할 때 되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게 되게 놀랐어요, 처음에. 왜냐면 한국에서는 교육이 좀 딱딱하거든요. 근데 질문을 하면 안 되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재미난 게, 외국분들이 한국에 오시면 한국 문화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 사회 분위기가 아니고 분기에 뭐가 있는 것 같아. 분기에 뭔가 무슨 뭐가 있는지 대부분 다 그게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야, 사람은 역시 적응의 동물이구나. 저도 사실 미국에서 한 7년 살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질문했거든요. 되게 막 스투피드해도 괜찮고 뭐 좀 그런데 오늘은 오신 분들이 다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전혀 그 부담 갖지 않고 편안하게 질문해 주시면 돼요. 전혀 당연히 그 백그라운드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는 사실 이 업에 대해서 지금 끌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편하게 질문을 해주세요. There's a trend in the USA now called referred to as cord cutting, where people aren't buying TV anymore; they're just buying Netflix or YouTube. I'm wondering, do you think that that will continue in Korea, or if there will still be a lot of people watching cable TV like MBS and all those kinds of things? Because I lived in Korea now 4 years, I don't have a TV, and it's fine. So I'm wondering if you think that trend will continue in Korea, like in America, or 사실 제가 드라마 제작하는 사람인데 저희 집에 TV가 없어요. TV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세대가 많이 변했고 TV로 안 봐요 사람들이 잘. 9시에 그거 안 봐요 사실. 오히려 그 넷플릭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OTT를 이용해서 보는 채널들이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는 훨씬 더 심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사실 TV가 있는 목적은 TV에서 넷플릭스 보려고 하는 거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TV에서 단적인 예로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 MBC에서 하는 뉴스 채널이 있어요. 9시에 하고 이제 8시로 당겨지고 막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원래 우리나라에 살면은 뉴스 채널 다 봐야 돼요. 9시에 딱 봐야 되는데 요새 시청률이 얼마 나오냐. 예전에 뭐 10% 나오고 15% 나오고 사실 그랬었어요. 1%. 거의 한 10분의 1에서 15분의 1 정도 됐는데 그게 과연 올라갈 것이냐. 사실 올라가지 않는다는 뜻의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 그랬냐면은 사실 TV가 생긴 것도 몇 년 안 돼요. 한 50년 됐나 60년 됐나. 그 전에는 사실은 오히려 극장에서 보는 거 보고 라디오가 있으면 보고 사실 그랬었는데 TV라는 것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나 50년 100년도 채 안 된 건데 이제 다른 수단들이 많이 생겨났고 훨씬 편해요. 그리고 다른 수단들이 유튜브 같은 경우도 얼마나 편한지 제가 사실 유튜브랑 넷플릭스 둘 다 유료 가입자예요. 저는 유튜브 레드 가입자고 그다음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매일 이렇게 놓고 넷플릭스 하루에 5시간씩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잠을 못 자가지고 어제도 미국 드라마는 제가 거의 다 보고 있거든요. 나온 거 한국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미국 드라마를 다 봤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잘 돼 있고 또 드라마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번 주에 하고 나서 다음 주에 기다려지잖아요. 그게 좀 싫은 거예요. 근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컨텐츠가 한 번에 올라와 있고 맘먹으면 24시간 만에 볼 수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 밤새서 진짜 그렇게 해서 막 햄버거 먹으면서 보면 속 시원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훨씬 좋은 게 많고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그 좋은 컨텐츠를 더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돈을 많이 쓰니까 전 세계 가입자를 상대로 하는 거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채널들 그러니까 KBS, MBC, SBS가 감당하기가 어려워졌어요. 무슨
무슨 뜻이냐면은 넷플릭스는 뭐 저희 아라브라 궁전의 추억 사갔는데요. 사갈 때 생각이 뭐냐면은 한국 외 시장에 뿌려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오디언스가 수억 명에 있어요. 그러니까 수억 명 대비로 봤을 때는 큰 돈이 아닌 거죠. 저희한테 사가는 비용.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 5천만 인구를 한정적으로 보고 그것에서 이제 그 수익을 얻으려는 사람들, 전통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이 안 나오죠. 어떻게 보면 경쟁이 안 되죠. 넷플릭스는 뭐 이걸 사가지고 이거를 이제 뭐 일본에다 뿌린다 아니면 동남아시아에 뿌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텐데 거기서 얻는 수익이 훨씬 더 크고요. 그래서 좋은 컨텐츠가 일단 만들어졌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것을 넷플릭스로 갈 거냐 아니면은 전통 미디어 채널로 갈 거냐라는 길목에서는 당연히 돈의 이슈가 생기고요. 돈을 더 많이 주는 쪽으로 가겠죠. 넷플릭스가 많이 주겠죠. 그럼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글로벌 오디언스를 상대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큰 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 KBS 입장에서는 큰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좋은 컨텐츠가 넷플릭스로 몰렸어요. 점점. 그러다 보니까 채널이 훨씬 더 넷플릭스가 강화가 되고 가속화가 될 것이다 라고 저희 생각하고 저희 업계에서 대부분 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Sir, before we proceed, if when you ask a question, please introduce yourself with where you're affiliated at. Thank you very much. My question, as you all know, I talk about my country in Middle East. As we know, Turkish drama and Bollywood drama, it's like progressive, highly progressive cinema. What about Korean drama? What about the recent challenges and the trends? And how the thought for Korean drama producers to get high positions in these countries? 제가 이해하는 바가 맞으면은 일단 그 한국 드라마가 어떤 챌린지가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터키 쪽에 오셨다는 그 부분하고 좀 비교를 해달라는 뜻이신가요? I ask about how the Korean drama prepare themselves to get a good position or good marketing against the competitor from Turkish drama in Middle East and the Korean drama in Middle East.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화된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K-팝에서 고민했던 주제인데 처음에 K-팝을 외국에 알리기 위해 가지고 영어로 번역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더 싫어하고 차라리 BTS는 한국말로 노래를 부르는데 오히려 그걸 따라한단 말이죠. 그래서 고민이 시작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과연 변화를 시키는 게, 그러니까 컨버트를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영문으로 혹은 컨텐츠를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그 나라의 문화에 맞게 변화를 시키는 게 좋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하고요. 근데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답은 오히려 저희의 어떤 강한 색깔을 보여주죠. 왜냐하면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이렇게 끌릴 때 개성적인 측면이 있어야지 좀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있어야지 끌리지. 그거를 자기 아이덴티티를 조금 더 바꿔서 어떻게 잘 팔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바꾼다면은 그게 뭔가 좀 스텝이 잘 안 맞아요, 사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소재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스토리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는 조금 더
한국 특유의 좀 독특한 소재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가장 한국적인 것을 만들어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터키라든지 중동 지역 쪽에서는 한국 드라마 비중이 동남아시아보다는 조금 낮은 편이긴 한데 공감대가 어느 순간에 생기지 않을까. 그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뭐 다른 컨텐츠를 변화한 것보다는 저희가 더 색깔을 더 뚜렷하게 가지고 가는 게 결국에는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더 어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하나가 아니다 보니까 아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한 컨텐츠에 대해서 보는 각도에 따라 가지고. 연극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배우가 어느 순간에는 관객을 결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배우의 색깔이 너무 강해지다 보면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관객을 선택을 하는 건데 자기가 다른 관객들을 전부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변화하는 순간 둘 다 싫어한다는 거죠. 색깔이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따로 뭐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OTT 플랫폼 쪽에서 어차피 넷플릭스 쪽에서 이제 다 각 전 세계적으로 페네트레이션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더 한국의 색깔을 많이 가진 드라마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수출하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Sorry. So when you introduce yourself, please say which university or which organization you're from before proceeding to the question. And your name, please. Thank you so much. My name is Frederick Nelson Mandela Lopez from East Timor. I'm studying at Sungkyunkang University. I want to ask about, you said that how do you ensure the Netflix? For example, I'm the viewer of Korean drama. I stay here and I access the Netflix. But when I go back to my country, I cannot access the Netflix. So how do you maintain? Do you have any platform in the future to ensure this this program? Because some countries they cannot watch Netflix if I go back to my country. 맞습니다. Yeah. 어느 나라, 그러니까 이게 콘텐츠가 카피라이트이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가 방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있을 거고요, 없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수출을 할 때 방영할 수 없는 나라 리스트를 좀 정해요. 근데 저희의 의도는 아니고 넷플릭스와 협의를 해서 정하는 부분인데 아마 이게 점점 풀려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넷플릭스가 안 돼요. 그래서 중국을 수출을 할 때는 저희 다른 플랫폼, 예전에는 사드 이슈 이전에는 텐센트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수출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마 말씀하신 나라는 아무래도 넷플릭스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 콘텐츠가 블럭이 되어 있는 가능성이 있고 사실 제가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을 했는데 학부는 컴퓨터 사이언스 나왔어요. 대학교를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나왔는데 이 컴퓨터 사이언스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VPN이라는 게 있는데 VPN을 해서 보면은 사실 우회해서 볼 수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해법을 있을 때 콘텐츠 제작하는 사람이 말하기 좀 좋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아마 하나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가 그걸 하고 있는 중이고 할 거라고 봅니다. 3년, 4년, 5년 후에는 아마 그렇게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최근에 디즈니가
넷플릭스에 이제 경쟁을 하면서 자기네들 콘텐츠를 공급하는 OTT를 굉장히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잘 공급을 하고 있고 아마 그 경쟁을 할 거고 디즈니랑 그리고 보면 그 넷플릭스랑. 옛날에 한국 드라마를 진짜 많이 봤는데 요즘 그 아이덴티티가 그 정도 강하게 느껴지지 않고 우리나라랑 공통점을 찾을 때 너무 재밌게 봤었는데 지금 그런 거 느껴지지 않고 약간 미국 드라마나 아니면 세계적인 다른 드라마와 비슷한 느낌이 나오는 그런 거 많아진 것 같아. 그래서 점점 더 멀어졌고 많이 안 보게 되는 것 같아 요즘에. 약간 응답하라나 그런 드라마 볼 때 그 따뜻한 느낌이나 그런 거 잡고 있는데 요즘 그런 드라마 많이 안 나오고. 그래서 좀 사실 한국 드라마 미래에 대해서 그 아이덴티티 쪽에서 좀 걱정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물어보고 싶습니다. 반성할 시간을 주네요. 아이덴티티가 중요하다는 건 공감을 하고 이게 제작비가 많아지고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투입을 하다 보면은 미국 드라마랑 비슷해진다는 것도 공감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 그 필름 찍을 때 사용하는 그 기계 자체도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하다 보면 미국 드라마랑 비슷한 화질이 나오고 비슷한 색감과 비슷한 것들이 나오고 이제 또 그 스토리 또한 자꾸 의식해서 그런지 넷플릭스 쪽에서 이제 판매가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간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좀 뭐라고 말하지 좀 노멀라이즈된 거를 자꾸 노멀라이즈된 콘텐츠를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그런 유혹에서 자꾸 어느 게 맞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다고 좀 과거 색깔대로 과거를 이렇게 간다 사실 그런 거는 좀 지금 상황에서 좀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가 생겨나고 이런 상황이니까 좀 변화되는 와중에 좀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과거랑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건 어려운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좋은 소재를 많이 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응답하라 같은 경우도 되게 독특한 어떤 그 생각들이 모여서 만든 드라마인데 그런 좀 특이한 아이템을 저희도 매일매일 발굴을 하려고 노력해요. 저희가 사실 발굴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작년에 나의 아저씨는 저희가 되게 자신 있어 하는 콘텐츠 중에 하나였었어요. 조금 어둡긴 하지만 굉장히 전형적인 그 한국 드라마라는 굉장히 차별적으로 되는 게 아이유 씨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이유 씨랑 어떻게 보면 남자 주인공하고 사랑을 하게 될 줄 알았는데 사실 그렇게 끝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주제이기도 하고 또 중년 아저씨들을 상대로 만든 콘텐츠로서는 좀 되게 한국의 아이덴티티가 좀 강했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한국의 아이덴티티라고 하면은 나의 아저씨에서 보여준 건 그래요. 사실 밤늦게 술 마시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많죠. 매일매일 괴로운 거지. 괴로워서 맨날 그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항상 술로 풀고 파티가 열리고 항상 저녁에 그런 어떤 자기 고민을 상대방하고 얘기를 하면서 공감을 형성을 하고 그런 어떤 문화 자체가 굉장히 한국적인 건데 그런 부분이 많이 강조됐어요. 이 나의 아저씨 같은 거. 근데 앞으로도 좀 그런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소재가 좀 특이해가지고 가장 한국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다. 매일 생각합니다. 참 어려워요 이게. 왜냐하면은 예전에 가수 중에 너바나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커트 코베인이라는 사람이 자살을 하면서 이 컨텐츠를 만드는 것에 대한 그 부담감, 새로운 것에 대한 부담감을 엄청 많이 느끼죠. 크리에이터로서는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창작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걸 해야지 이 업의 어떤 가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되게 어려운 작업인데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죠. 그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뭐 한국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이제 내년에도 저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작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초록뱀 작품 보면은 좀 더 퀄리티 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준비하는 작품이 많아서 자신 있게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콘텐츠를 글로벌 시청자들한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아람브라의 궁전의 추억 보신 분 계시나요? 보셨죠? 사실 그 아람브라의 궁전의 추억 같은 경우는 제작비가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현빈 씨가 되게 비싼 배우예요. 엄청 돈 많이 들었고요. 근데 그 정도의 배우십니다. 저희 업계 용어로는 천상계 배우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배우. 그런 분들 이제 회당 엄청 많이 받아가고요. 그 정도의 가치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런 어떤 제작비 규모가 커져요.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 작가님은 송재정 작가님이셨던 분이시고 마지막 엔딩을 어떻게 만들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하다가 근데 마지막 엔딩에서 굉장히 실망을 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사실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서 실망하신 분들이 많았고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높은 기대감을 맞춰주는 게 시청자들의 어떤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욕구를 맞춰주는 것 자체가 제작비 막 투입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작가의 어떤 고민과 힘든 그런 어떤 그게 묻어나가지고 되는 건데 그게 좀 사실 우리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같은 경우에는 어려웠었고 최근에 사실 저희가 제작한 건 아닌데 아스달 연대기라는 작품이 있어요. 저희 TVN 쪽에서는 그거 같은 경우는 좀 콘텐츠에 대해서는 좀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기대보다 좀 못 미친다라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제작비가 많이 들어갔다, 500억이 들어갔다, 1000억이 들어갔다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좋은 콘텐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작은 돈이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뭐 나쁜 콘텐츠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게 참 재미난 그 비즈니스인 것 같습니다. 게임 업계에서 그런 말이 있거든요. 10억을 들여서 만든 게임하고 100억을 들여서 만든 게임하고 어느 게 히트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만든 사람도 모른다. 일단 만들어 보고서 그거를 이제 런칭을 했었을 때 결과를 아는 건데 이게 히트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의 좀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저희 역시 그 소재를 계속 발굴해야죠. 다양한 소재를 발굴해야죠. 근데 또 생각해보면은 사실 제가 미국 드라마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광팬 중에 하나인데 미국 드라마는 거의 다 본 것 같은데 미국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작비도 많이 들어가요. 사실 거기도 우리나라만큼이나 많이 들어가고 근데 거기도 잘 찾아보면은 사실 소재가 굉장히 다양한 게 많습니다. 마약 소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좀비 영화, 좀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소재들이 좀 많아지고 이쪽도 좀 미국 드라마 같은 경우도 하나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게 감춰진 드라마들 보면은 굉장히 훌륭한 드라마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드라마도
저희가 2016년에 했죠. 2017년에 듀얼이라는 드라마가 양세종 씨가 나온 드라마예요. 그 OCN에서 방영해서 아무도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했던 건 작품 중에서는 굉장히 소재가 특이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게 목재인간인데 양세종이라는 사람이 두 명이 나타나요. 한 사람은 악인, 한 사람은 착한 사람. 근데 자기예요. 자기가 자기를 목재를 당한 거예요. 근데 그런 소재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특이한 소재로서 저희가 각광을 많이 받았었고 좋은 평가를 받은 소재였습니다. So my name is Amali from Sri Lanka and I'm studying at UAT, University of Foreign Study. And I think Korean drama is playing the main role when it comes to introducing Korea to others, foreigners. And also I see Korean drama as the main production that brings all the field of the Korea together. For example, we can see in one drama everything that refers to the Korea. For example, like the IT, like technology, Korean foods, and other old areas. So it's really important. But as it shows in this survey, if I'm not correct, comparing to 2012 to 2018. We can see that Korean the drama is in the fourth level. So I would like to know what could be the reason or the reasons that the population has been reduced throughout the years. What do you think about it? Thank you. 그래서 저도 왜 이렇게 드라마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에는 18% 정도 됐었는데 이게 최근에는 6.8%까지 이렇게 좀 한국의 이미지가 좀 한국에 대한 연상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드라마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적은 퍼센테이지가 됐는데 왜 그럴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2012년에는 한국을 알리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었었어요. 드라마, K-pop, 한국 음식, 전자제품 이런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더 다변한 다이버시티케이션이 좀 되지 않았나 한국에 대해서. 베트남을 가면 박항서가 아마 딱 먼저 떠오르는 거고요. 박항서 감독이. 그다음에 뭐 뷰티 제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했었고 그래서 좀 이런 어떤 그 관심도가 좀 이렇게 변화된 쪼개진 측면이 좀 있다. 그 무슨 뜻이냐면은 한국이 좀 더 풍성해지지 않았나라는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을 바라보는 각도가 예전에는 태권도였었고 한국 전체가. 근데 이제 뭐 드라마, K-pop, 뭐 예능도 사실 중국에서 러닝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행을 한동안 했었고 예능도 그렇고 이제 좀 전자제품부터 시작해서 뷰티 제품 뭐 이런 다른 부분들이 많이 이제 다변화되면서 한국을 바라보는 모양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 나라마다 아마 다를 거고 그렇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처음에는 안 알려졌을 때는 드라마 하나로 이렇게 좀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다양화된 것 같고 드라마가 한국의 문화를 알리기에는 굉장히 좋은 채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서 치킨 맥주를 먹으면 사실 치맥이 굉장히 되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뭐 프랑스를 가게 된다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유행이 되게 남이섬도 사실 마찬가지고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채널, 그러니까 그 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pop 같은 경우는 컨텐츠가 4분짜리예요. 길 3분에서 4분이에요. 하나가 노래 하나에. 그러다 보니까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알리기는 좀 제한적인데 드라마 같은 경우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지자체 같은 경우에서도 지자체, 그러니까 말을 쉽게 하면은 한국 정부 쪽에서도 한국을 알리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극 같은 거 찍을 때 제가 이게 되게 난감해요. 첫 번째로 PPL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사극을 찍는데 핸드폰을 줄 수가 없잖아요. 뭐 조선시대 때 일인데 그러다 보면은 정부 쪽에 좀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정부가 지원해주는 이유는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 드라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지원을 많이 해주죠. 그런 드라마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도 굉장히 잘 인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Hello everyone, my name is Aginum. I'm from Kyrgyzstan, Korea University. 저 한국어로 할게요, 지금요. 여기 영화든 드라마든 자기 장르가 있을 텐데 본 회사 졸업한 회사는 그 중심을 두고 뭐 촬영하는 그 영화 장르가 뭔지, 예를 들어서 뭐 사랑의 얘기만 계속 그 드라마에 사랑의 얘기만 나올 건지, 아니면 뭐 액션 뭐 다른 분야에도 관심 촬영 예정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많이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약간 도박 관련한 걸 많이 만들었었어요. 저희 드라마 중에 올인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러니까 도박하는 사람들의 얘기였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가 가장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당연히 저희 막장 드라마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약간 좀 사랑 얘기들, 로맨스 코미디가 우리가 좋게 얘기하면 로맨스 코미디고요, 안 좋게 얘기하면 막장인데, 그런 어떤 로맨스 코미디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오랫동안 만들었었고, 근데 최근에는 사실 그렇게 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은 게 어떤 장르를 딱 이렇게 찾는 소비자들과 어떻게 보면 독특한 소재를 찾는 소비자들이 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장르는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요. 액션도 들어가고 로맨스도 들어가다가 약간 좀 그런 다양한 장르들이 한 작품 안에 녹아 들어가는 걸 좀 좋아해서 하이브리드를 표현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원하는 시청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장르에 대해서는 좀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안 하는 건 하나 있어요. 저희가 공포를 안 하는데, 호러를 안 하는데 그 이유가 이 드라마 업에서, 그 업계에서 공포 드라마를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희 한국에서. 생각해보면은 최근에 넷플릭스에 들어간 킹덤 정도가 딱 머릿속에 떠오르지, 그 외에는 공포가 없네요. 그래서 왜 공포가 없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드라마 보면 공포 드라마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블랙을 만들자, 블랙을 해서 공포만 해보자. 지금 사실 만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 쪽을 한번 해보려고 만들고 있고,
로맨스 코미디야 워낙 매번 하는 거니까 이거는 찾는 사람들도 많고 시청자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로맨스 이거야 계속 잘 하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초록뱀이 예능도 제작을 하고 있어요. 저희 자회사로 A9 미디어라는 회사가 있고 거기서 배틀 트립이라는 걸 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연예인들 두 그룹이 나와가지고 저쪽에 여행하고 이쪽에 여행하고 해가지고 보여주는 건데 예능 쪽도 저희가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능과 드라마는 판이하게 달라서 드라마는 작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으면 예능 같은 경우는 작가의 영향력보다는 PD, 프로듀서라는 사람들의 아이디어 그 자체가 키예요. 러닝맨 같은 경우는 뛰어다니다가 등 위에 있는 거를 떼서 아웃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런 아이디어들, 그런 재미난 아이디어들 자체가 소재다 보니까 기획 PD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예능에서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획 PD를 영입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드라마 제작하고 예능 중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담, 그냥 이거는 질문하고 상관없이 생각나는 김에 한번 얘기 드리는 건데 드라마 되게 성공한 것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 드라마 역사 중에서 굉장히 신기한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경제적인. 그게 태왕사신기라는 작품이고 아마 보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2008년, 9년 그 정도에 나왔던 드라마입니다. 그 당시에 일본에서 유행하시던 그 배우가 배용준 씨라고 있고 윤사마라고 그때 한참 불렀었어요. 뭐 어마어마했어요. 그때는 진짜 지금의 거의 BTS만큼이나 워낙 일본에서 좀 높았었고 인지도가 높았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희 자회사인 김종학 프로덕션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이제 태왕사신기라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야심차게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세트장을 만들자. 그냥 사람들이 이제 다 몰려들 테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걸 만들자. 100억을 들였어. 그 세트장을 제주도에 만들었는데 웬걸 그 드라마가 쫄딱망했어요.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경제적인 손실이 어마어마해졌고 그게 뭐 100억 넘게 한 2009년에 났었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총괄을 하던 사람이 안 좋게 이제 자살하면서 이제 이 사태가 좀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제작하는 것도 되게 치열해요, 사실. 왜냐하면 되게 제작을 해서 수익을 벌기가 굉장히 어려운 산업이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제작을 해야죠. 아마 한국 드라마는 뭐 대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그만큼 리스크도 있다 저희가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이후로는 좀 조심히 하는 편이고
So I think Korean drama is really one channel to introduce Korean culture to the world. But so I want to ask you, there's any connection between, because nowadays the company like Torok, BAM Media is a private company, private corporation. So do you receive any support from government to make Korean drama to advertise Korean culture to the world, or there's no connection between private company and government? 사극이 우리 역사를 다룬 드라마인데요. 사극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을 좀 많이 받는 편이었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의 역사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런 역사 드라마를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다 라는 생각 때문에 사극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좀 있었던 편입니다. 대표적인 지원이 뭐냐면은 어디 뭐 문경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그게 있죠. 그 촬영장 같은 게 있는데 그런 어떤 촬영장을 쓰는데 굉장히 좀 혜택을 준다든지 비용을 좀 낮춰준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지원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 사극에서는. 근데 사극을 제외하고서는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는 사실 없다라고 합니다. 아예 없고요. 일단은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줘도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에 하나 이유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제작비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정부가 끼어들 그게 좀 적어진 셈이긴 하죠. 그래서 한국 정부 문화에 대해서 알리는 역할은 굉장히 많은데 정부가 직접적인 지원은 조금 없는 편이라 사실 그래도 불평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저희도 그 이익을 계속 내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큰 불만은 사실 없습니다. 정부에 대해서는. 그래서 분명히 도움은 되는 거 있어요. 한국 문화를 알리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특히 화장품이 굉장히 덕을 많이 받다라고 봐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한국 화장품을 이렇게 되게 한국 스텝 바이 스텝이 되게 한 9단계, 10단계 뭐 이렇게 있잖아요. 한국 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런 걸 이제 드라마에서 노출을 하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알리는 과정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한국 문화 알리기에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전체의 경제적 효과로서는 굉장히 클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 치맥, 저는 치맥이 그렇게 이슈가 되는지 몰랐는데 뭐 치맥 먹은 거가 이게 컨텐츠로 이렇게 유통이 되면서 굉장히 이런 치킨 맥주 문화에 대해서 3년 전인가 그때 되게 좀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 사례들 보면은 우리 문화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Okay, my name is Julia and I'm from Yonsei University. My question is like kind of an uncomfortable question, but now I'm curious. Since you talked about, you compared American TV series with Korean dramas, I am wondering if isn't the time to start for Korean dramas portray subjects like homosexuality or sexual assault in order to
try to start accepting the first one and become like normality, part of lives. In the American TV series, there are recently a lot of dramas in which some of the characters are gays and have a healthy relationship. And for the second one, since there has been a raise on sexual assault in Korea, picture these teams in order to stop demonizing sexual assault, because sometimes like the fault is still hands on women, not just on those who commit the crime. So I was wondering if there will be a point in which Korean dramas will start picturing the subject in order to help accept the first one and raise the awareness on the second one, and raise the awareness about the fact that women can report these kind of crimes and not be afraid, because it's not on them, it's not their fault that are being raped, like assaulted. 불편한 질문은 아니고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그 사회적인 이슈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저희도 목소리를 내고 싶고, 어떤 그 미국 드라마가 했던 것처럼 조금 더 용감하게 주제를 다루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일단은 우리의 시청자들의 성향을 좀 이해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어디언스라고 하는 시청자들은 일단 첫 번째 타겟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넷플릭스 통해서 보는 분들은 이제 글로벌 분들인데, 첫 번째로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 그 예민하게 생각하는 스토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과연 그 게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yes, no에 대해서 내리기가 참 드라마에서 풀기가 그 예민한 부분이고요. 조심스럽죠. 되게 사회적인 이슈. 또 뭐 예를 들어 낙태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편이고요. 그리고 또 젠더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다 보니까 다소 그 미국에 비해 가지고는 젠더 평등성이라고 해야 되나, 성평등주의에서는 조금 더 안 맞는 경우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성은 좀 더 소극적이어야 되고, 남자는 조금 더 아웃고잉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게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거보다 조금 더 진보된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용납해주는 순서가 우선이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리고 유교 문화를 떼놓고 한국을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또 그 우리나라의 어떤 특성들, 어떤 이런 토양들이 이 컨텐츠 만드는 것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두렵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서브젝트를 다루는 것에서 두렵다라기보다는 지금 그 시청자들하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좀 스토리와의 어떤 접점을 찾고 있는 중이다. 너무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만 얘기를 하면은 시청자들이 외면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다 보니까 시청자들과 우리의 얘기들과 얼마만큼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봤었을 때는 저희가 조심스러워하는 서브젝트들이 몇 개가 있죠. 아까 말씀하신 거. 그래서 이제 좀 조심스러워요. 그런 부분들을 건드리는 것 자체에서는 좀 다른 업계들, 다른 제작사들도 마찬가지고 사회가 좀 용납하는 수준이 점점 올라간다면 아마 분명히 다르지 않을까. 순간에는. 그러니까 아까
강남 같은 경우 레이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당신이 피해자일 뿐이지 어떻게 보면 당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인식이 좀 같이 좀 변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그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항상 딜레마예요. 그게 사실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올바른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은데 그리고 사회를 더 좋은 사회로 이끌어주기 위한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 상업적인 것에서 좀 멀어져서 이제 비즈니스가 서스테이너블하지 않다라는 좀 고민도 저는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그 비슷한 고민을 또 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애국과 관련된 부분인데 한국 사람들은 애국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이런 그 애국적인 부분을 또 너무 강조를 하다 보면 한국 사람들은 애국이라는 걸 듣고 싶어 하는데 제가 너무 그 애국적인 걸 강조하다 보면은 글로벌 소비자들한테서 외면을 받을 거예요. 아니 쟤네들 너무 좀 약간 좀 막혀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선을 잘 맞춰야 된다. 그래서 그 고민을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저희도 그 스크립트를 받으면은 이 스크립트를 고쳐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약간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타부시되는 몇 가지 토픽들이 그런 걸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제작자들의 좀 보수적인 제작 방식 그런 게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Thank you everyone so much for the questions. Now we'll be taking a picture with Mr. Cho in the back. So for those of you that's sitting in the back, if you can push your tables a little bit forward, and then after the picture we'll have break time until 3:30 p.m. Thank you very much.